저희 친정엄마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요. 그런데 아니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조금 버겁습니다. 신혼집을 5분 거리에 구하라고 강요하시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시는데요. 더는 감당하기 힘든 엄마의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갑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사랑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어떨 때 주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청소년기에 네. 서랍에 있는 제 일기장 같은 거를 이제 보면서 네. 그거를 이제 몰래 봤어야 되는데 네. 나 봤다 이렇게 하고 밑에 코멘트를 적어 놓으셨나요? PS 그건 아니지. 코멘트는 안 적으시는데 그냥 그날 저녁에 야 너 누구 좋아해? 막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그렇게 네.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신혼집을 아예 엄마가 구하셨어요. 엄마가 구하셨고 구하고 통보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아니요 같이는 구했는데 엄마의 선택권으로 엄마가 여기 살아라 옆 동네 10분 15분 정도 가는 거는 국경을 넘는 일인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5분 거리요 너가 부르면 튀어올 정도로 가까이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너 지금 멕시코로 가려고 그러니?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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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을 치려고 얘가 지금 국경을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거는 신혼 비밀번호는 공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 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신랑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 거는 그렇지. 공용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너는 무슨 부모한테 비밀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가르쳐 드릴 때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안들처럼 가르쳐 줄 때까지 하시는군요. 그쵸. 저희가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들 주고 싶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올라와라 민정아 밥을 먹고 올라와라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이러면은 알았어 이러고 끊어요. 네. 끊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김치찌개 이게 한 사진을 보내세요. 알아, 이렇게. 다 해놨는데 언제 올 거지? 이렇게 보내세요. 남의 말을 안 들으시는구나, 아예 그냥. 네. 그리고 하고 전화가 또 30분 있다 또 오세요. 네. 어디까지 왔니? 어머.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단전에서부터 이제 짜증이 이제 막 우악 와요. 그러면 내가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엄마가 딸한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 제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만드는 그 사이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유산을 하면서 아. 너무 힘드셨겠다. 3번을 유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럴 수가 있지 했는데 세 번째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이래서 무너지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공황이라는 게 처음 왔어요. 엄마는 이제 그때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 아, 예. 예, 100일 잔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밥을 먹어라. 그때가 유산한 지 얼마나? 일주일 정도? 열흘? 아, 그럼 그때 그 마음이 얘기 드셨구나. 못 가지. 근데 엄마가 언제 올 거야? 누구랑 올 거야? 올 거지?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두 번씩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엄마가 침 보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라고 진짜 그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소리란 소리는 다 질러본 것 같아요. 그랬겠다. 엄마가 전화가 오면은 자꾸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자식으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딸인데 왜 엄마를 받아주질 못하지? 이 죄책감에 되게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따님이 좀 어머니의 과한 사랑 때문에 좀 힘들어 한다고 하셨는데 알고 계셨어요? 예, 알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 8살 때부터 이모들 넷이 한 아파트에 살면서 장사를 했거든요. 식당을 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못해준 거, 부모로서. 예, 그런 게 막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갖고 두 애들을 내가 결혼하면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남들 해주는 것보다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이렇게 뭐 누구를 뭐를 해준다던가 음식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갖고 누구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를 먹여야 돼. 아, 먹이기 네, 직전까지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의외로 먹는 거를 신경을 이렇게 안 쓰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어머니 그때 아이들이 필요했던 건 엄마의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정서였던 것 같아요. 아, 정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가까이 지내야 될 때는 영유아 때나 어릴 때. 예. 근데 엄마 아빠 일이 많아 또. 뭐 많고 뭐 정신도 없고 그런데 무슨 뭐 애들 뭐 이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또 딸 입장에서는 이거 일기나 보시고 저는 딱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 엄마가 이제 일도 정리가 됐어. 그러면 이제 엄마의 시간과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안한 감정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잘해줘야지. 그럼 내가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건 뭐야?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기의 무대가 없어요. 자기의 삶도 없었어. 대부분 다 주방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있어서 밥 먹어라는 이게 밥이 아니야. 밥 먹어라, 밥 먹었냐는 이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 힘들 때 엄마가 왜 그거 밥 얘기를 하겠어요? 엄마가 왜 모르겠어? 내 아이가 3번 유산하고 난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걱정된다. 어떠니?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엄마가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외출도 같이 없고 집에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스킨십이 없었어요. 아, 근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제가 강목같이 서 있다는 기억이 나요. 그거를 얼마 전에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나 그때 너무 어색했다고. 그때 처음으로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얘기를 드렸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결혼 늦게 했거든요.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나이가 먹었는데 집에 가니까 저희가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되게 큰 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장가 가라! 그냥 갑자기.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 요즘 사귀는 사람은 있냐? 네, 빌드업이 만나는 있죠. 사람은 있냐? 이게 들어가다 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장가 가라!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는 이제 예, 갈게요. 저도 띠껍게 표현을 했겠죠. 저도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용돈을 드리고 가려고 뭐 엄마 모르게 쓰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면 고맙다 이러면 되는데 돈 주지 말고 장가 갈 때 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계속 있으면 아빠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려고요. 제가 엄마 나 갈게. 엄마가 쓰레빠 막 벗겨지면서 나와가지고 엄마가 우산 들고 나와서 장우가 네가 이해해라. 네가 이해해라. 네그 애비 평생 저렇게 산 놈이다.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해해라고 하면서 안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또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야 희한하게 그 느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어색하고 엄마가 울면서 날 안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어색함으로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랑 제가 헤어질 때 아버지를 이렇게 딱 한번 안아드렸거든요. 거의 뭐 기억에 한두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허그한 게.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딱 안았는데 지금도 선명해요. 아, 이 남자가 오랫동안 매우 힘든 일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좋고. 아까 따님이 엄마랑 포옹했는데 좀 어색했다고 했으니까 마침 이 자리를 또 명분 삼아서 네 이런 거 명분 삼는 거예요. 그럼 포옹 한번. 네. 네. 자 이번에는 이 예민 보스를 둘이나 모시고 계시다는 분의 사연인데 자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회사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모시는 두 대표님 때문에요. 평소엔 사이가 괜찮은데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꼭 두 분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요. 두 분이 싸우고 분위기가 싸해지면
직원들은 서로 눈치 보기 바쁩니다. 일도 해야 하고 두 대표님 중재도 해야 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갑습니다. 그냥 예민 보스가 아니라 그냥 보스를 모시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자리도 꼭 이렇게 가운데. 네. 어깨가 요만하세요 지금. 지금 양쪽에 계신 분들이 다 대표님이신 거죠? 네, 저희 이제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아. 네, 제 월급 직접 주시는 대표님, 저희 협력사 대표님, 협력사 대표님. 아. 저희 소속 인플루언서 분이시가지고 저는 이제 한 팀의 파트장으로 있어가지고 네. 직원들한테 일을 지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가기 바로 전에 있는 파트장.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회의만 하면은 대표님들이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네, 대체 그 회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평소에 진짜 사이가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못해 이제 경상도 사람이세요. 아. 네, 사투리를 이제 좀 계속 쓰시고 네네. 이제 서울말 표준어를 쓰시는데 네. 이제 의견이 좀 충돌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건 아닌데요. 막 이렇게 사투리를 쓰시는데 네. 아. 저희 대표님은 혹시 화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안 났는데요. 막 이러면서 안 났는데. 하다가 아니 화나셨잖아요. 지금 봐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 또 시작이시구나. 그늘이 있으시 얼굴에 확실히 그늘이 있으시고 도망가고 싶고. 예. 중간에서 좀 힘들죠. 새우등 터지죠. 근데 그리고 대표님들 입장에선 내 편으로 조금 얘기 안 해주면 섭섭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남편인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아빠 사이에 자식 같기도 하고 어느 편에 둬야 될지. 아 그렇겠다. 네. 그럼 두 분이서 싸우다가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거나 그런 일도 발생을 합니까? 한 분이? 네, 그런 일이 거의 한 5번 중에 한 2번, 3번, 뭐 좀 자주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네요, 진짜. 종종 있는 일이네. 아. 그럼 저는 이제 누굴 따라가야 되지? 여기 있어야 되나? 저길 따라가야 되나? 남은 직원들도 눈치를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일을 드려야 되는데 회의가 다 안 끝나거든요. 그렇죠. 싸우셨으니까 네. 직원들도 다 가시밭길. 네. 어떤 식으로 회의 중에 싸움이 되는지 좀 재현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네, 제일 최근 회의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대표님 이번 프로모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서 구성을 짜봤는데 어떠세요? 이거 그때 이거 아니고 딴 거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걸 말씀을 하시면 네. 제가 거기에 부합하게 조건을 맞춰 드리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한 그거요. 이거 지금 좀 가식적이고요. 원래대로 하세요. 가식적인 게 이 정도면은요. 이건 뭐 오리지널도 가면은 뭐 저도 할 말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짜증을 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또 비아냥대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더 낮은 톤으로 막 대표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그럼 원하시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흥분하지 마시고 대표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 대표님도 가식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 가식적이라도. 저는 경상도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아, 그럼요. 제가 저는 이분이 경상도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지. 화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도화선이라면은 애당초 이 버튼을 안 누르면 되잖아요. 안 물어보면 그렇지 되잖아요. 안 물어보면 되죠. 제 발작 버튼을 좀 누르는 경향이 있죠, 이분도. 네. 두 분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저희가 원래 부산에 사시다가 이제 아이를 놓고 혼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잘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 조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좋게 안 들릴 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대표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면 늘 감사함과 그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커가 성장할 거를 대표님으로서 이제 이 회사로서 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급발진이 딱 되는구나. 혹시 그러면은 제일 가까이서 그래도 네. 이 두 분한테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바라는 점 딱 하나, 싸우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평화. 그냥 일 좀 하게. 일 좀 하게. 와, 저런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님, 나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 열과 열의 만남 같아요. 그 색이 강한 대표님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색과 색이 충돌한 거잖아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니까 색이 말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조금 생각은 하냐면 이건 사투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제가 뭐 대표님 입장을 다 모르긴 하지만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이가 있으시고 이제 부산에서 왔고 내가 여기서 얼른 뿌리 내려야 된다. 자리 잡아야 된다. 될 때 얼른 불 지펴야 된다. 내 마음이 요즘에 여유가 없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좀 나가기가 어려워.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맞아. 그거 같아요. 아기까지 두고 온 기러기 엄마다 보니까 급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기를 두고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기한테 못 쓰는 시간만큼 3배로 저를 돌려가지고 그래. 갈 때는 금이한양해서 가자. 뉴욕에 가면은 중앙공원이 있어요. 뉴욕 중앙공원. 센트럴 파크요. 근데 그 뉴욕 땅이 엄청 비싼 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주도적으로 하신 인물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비싼 뉴욕 땅에 지금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대요. 왜? 이때 이 뉴욕의 중앙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100년이 지나서 이 공원의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어요. 밖에는 막 엄청나잖아요. 금융, 문화, 경제 막 전 세계 중앙이에요. 뉴욕이.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공원에서? 공원에서 막 러닝도 하고. 자, 밖에서는 다 대표님처럼 좋은 수트 다 이런 거 비즈니스 풀 착장해요. 네. 근데 공원에서는 추리닝 있고. 다 대부분 추리닝이에요. 러닝하고 강아지 데려와서 산책하고 심지어 그 문화가 다르니까 막 선텐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래서 마음의 중앙에 회사의 중앙에 작은 공원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공원이라는 게 무슨 뭐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무조건 빼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는 일 하셔라. 아이랑 노시든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든 그러니까 계속 일이 잘 되고 성과가 나고 단가에 돈이 올라갈수록 그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의 맨몸으로 자기의 태양 앞에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인간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신과도 갔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은 대표님도 그 시간을 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거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뭘 자꾸 어디를 갔다 오라 하고 억지로라도 놀라고 하시거든요. 직원들을 같이 해가지고 보내준다는 걸 했는데 실제로 저는 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투리를 쓰시지만 톤이 훨씬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죄송하고 이제 안 가볼게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쉬라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급해 보이니까 좀 쉬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좀 더 공감하며 살 수 있었는데 못했었던 게 미안하고 네. 더 좋은 처우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대표님 모두 직원분에게 또 사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잘할게 내가. 네.